수익과 비용, 148쪽입니다. 수익과 비용.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 그죠? 하는 게, 보세요. 첫째, 수익의 인식. 수익은 언제 인식할 거냐, 그죠? 수익은 우리가 요 인식하는 것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또는 물건을 우리가 판매했을 때 인식할 거냐, 대금을 회수했을 때 판매한 걸 볼 거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판매, 언제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판매를 언제로 볼 거냐 이거죠, 그죠? 판매가 매출이잖아. 장부에 기장할 때 매출을 하죠, 그죠? 이게 뭐죠? 수익이잖아.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언제 판매한 걸로 볼 거냐, 언제 매출된 걸로 볼 거냐,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 이 말이죠, 그죠? 판매가 언제 된 걸로 볼 거냐, 이거. 생산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보느냐, 팔았을 때 판매된 거냐, 대금을 회수했을 때 판매된 걸 보느냐 이거죠, 그죠? 원칙은 언제라 그랬죠? 판매 시점이잖아, 그죠? 이게 당연하죠, 그죠? 이게 원칙이다. 예외라 그랬죠, 그죠? 요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데 우리가 판매 시점에 여기 이제 원칙이잖아, 그죠? 그런데 좀 특수한 게 있다. 특수 판매라죠, 그죠? 좀 특별한 게. 그게 이제 거기에 몇 개 나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150페이지 나와 있는 거, 그죠? 요게 150페이지. 요거는 필수. 꼭 알아야 되죠, 그죠? 시험에 뭐, 그죠?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요거는 뭐, 150쪽에 나와 있나, 그죠? 우리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이건 뭐 다시 또 할 거 없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이 맨날 우리 많이 봐왔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고 이거는 머리에서 좀 기억해 버리세요. 알겠죠? 팔았을 때는 뭐 판매 시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 다 알죠, 그죠? 용료의 예약은 진행 기준이다. 알았죠? 그 다음에 요 시점, 생산 시점이다. 요 시점에 우리가 판매된 걸로 보는 거는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요게 바로 우리가 공사라 그랬죠. 장기 건설 공사. 건설 계약일 하기도 하고, 건설 공사다. 그죠? 요거. 이게 이제 계산하고, 공사 이익 계산하는 거. 그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요거죠, 그죠? 여기에 수익에서는 요거 계산 문제, 이론 문제는 요거, 여기 포인트. 공사 이익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공사 그 계약 금액, 에서 그죠?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있죠. 요걸 빼고 나면은 총 공사 이익이다. 요걸 언제 인식할 거냐, 그죠? 요거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요걸 나눠준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만약에 3년간 우리가 공사가 진행된다면은 요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죠? 3년 동안. 그래서 이걸 우리는 총 공사 이익, 요 30원 가지고 나눠줄 때, 그죠?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총 예상되는 공사비 분의 실제 발생한 공사비다. 요걸 우리는 항상 누적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누적 원가법을 한다, 그죠? 요거 하나. 알았죠, 그죠? 요 공사 이익 구하는 거. 뭐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요거는 중소기업인 경우하고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는 회수 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비용은 그럼 언제 인식하느냐? 비용의 인식이다. 요 비용이라는 거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같이 인식하자. 이걸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한다. 그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함께 인식하자. 여기 대응의 원칙이다. 그 대응하는데, 요 대응이 이제 우리 크게 직접 대응이 있고, 간접 대응이 있죠. 간접 대응은 우리가 이제 기간 배분 또는 적시 인식, 요래 구분한다 그러죠. 여기 간접 대응입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 매출 원가, 판매 수수료, 포장비, 보증비, 이런 거죠. 기간 배분되는 거, 공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기타, 나머지는 적시 인식이다. 비용의 인식 방법, 요거 하나. 그러고 나면은 세 번째,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을 측정한다. 이익 측정. 그럼 이익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요 이익이라는 거는 손익계산서, 그죠? 요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단기 순이익을 하죠. 그죠? 요게 단기 순이익이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단기 손익이다 이라죠. 그죠? 순수한 이익이 40원이다. 단기 손익을 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빼고, 더하고 빼고 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총 포괄 이익이죠. 요거. 요걸 물어볼 때는 이거 안 들어갑니다. 알죠? 요거 물어볼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다르죠? 그죠? 요거 물어볼 때는 요 항목이 안 들어가죠? 그죠? 요거는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여기고, 요거 물어볼 때는 요걸까지 계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알겠죠?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단기 순익 얼마고 하면 요거는 제외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는 게 해매 파재. 요거 우리가 단기 손익을 한다. 그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을 하죠. 그죠? 요게 단기 손익.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알겠죠? 요거 이익 측정하는 방법. 수입이 여기 다다. 자, 책을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149쪽에 수익에 대한 거. 거기 이제 그 키에 나와 있는 거, 그건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수익이란 뭐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지분 참여자에 출연한 거, 우리가 자본이 증가한다. 그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지만은 지분 참여자의 출연은 제외한다 그랬죠? 지분 참여자라는 거는 주주, 알겠죠? 주주가 출자한 거, 이 말이야. 주주가 출자하면 자본이 증가하죠. 그거는 수익이 아니잖아. 벌어들인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가 출자한 건데, 그거는 자본이 증가하지만 수익이 아니다. 그거는 제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인식요건. 그죠? 반리생 실현. 인식기준이다. 아래쪽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150조에 가면은 인식 시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부분 아래.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자주 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알겠죠? 다음 151쪽에 보면은 비용의 인식이 나와 있죠. 그거 보면 직접 대응, 간접 대응 나와 있잖아. 그죠? 요거.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보증비 이런 게 직접 대응 항목이고, 기간 배분하면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나머지는 적시인식 항목이다. 그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4번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은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4번 요런 문제. 여기에서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그죠?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 한번 구해보세요. 요것도 구해보고 요거 구해봐라. 그러면은 여기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 더하고 빼면 요거 나오잖아. 여기 항목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 예, 그거 보니까 매출 총이익은 만원이다. 만원. 이자 비용 500원.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죠. 자산이니까.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다. 기타 수익 1,500원. 해외사 환산 이익 기타 포괄이 이어 들어가죠. 그죠? 미지금 부채니까 제외. 끝났네. 예. 수익 합계는 11,500원. 비용 합계는 1,500원이다. 요걸 빼고 나니까 이익은 만원. 기타 포괄이익이 500원. 손실은 없다. 그죠? 더하니까 1,500원. 당기순이익은 만원이고 기타 포괄이익은 1,500원이다. 잘못됐네. 그죠? 왜 잘못됐나 하면 저 문제에서 뭐가 있죠? 법인세가 나와요. 법인세를 공개 안 해줬네. 그죠? 법인세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법인세를 빼기 전이니까 법인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부분에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지금 만원 나왔잖아. 만원인데 법인세가 몇 프로 있죠? 3,000원. 30% 그랬죠? 빼고 나면 얼마죠? 7,000원. 그죠? 7,000원. 요 법인세 빼고 나서 해야죠. 차감해야 되니까. 비용, 법인세도 비용이니까 3,000원 뺀 겁니다. 만원에서 3,000원 빼고 나니까 7,000원이고. 요것도 수익이잖아. 그죠? 여기에서 또 30% 또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30% 하면 150원 빼야 되죠. 그럼 여기에 350원. 그럼 더하니까 얼마죠? 7,350원이다. 요렇게. 알겠죠? 7,000원과 7,350원. 다음에 오른쪽 5번은 고객으로부터 15만원을 수금하고 7만원 영업비를 지출하여 8만원의 현금 기준 이익을 보고했다. 발생 기준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그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문제다. 예, 여기 들어가는 거. 이것도 많이 해왔던 거죠. 그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다. 그럼 현금 기준 이익이 얼마냐? 이거는 8만 원이다. 이거 우리가 발생 기준으로 전하면 얼마고? 그죠? 그럼 이제 박스 보니까 선수 수익은 부채죠. 그죠? 부채가 1,000원이 4,000원 됐다. 부채가 늘어났네.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빼야 되죠. 매출 재고는 자산 계정. 자산이 만원이 7,000원 됐다. 자산이 감소됐다. 그죠? 빼야 되잖아.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그죠? 부채가 감소됐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선급 비용은 자산.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 끝났다. 그죠? 이거 우리 뭐 현금회로도 많이 해왔던 거죠. 그죠? 마이너스 6,000원과 플러스 2,500원 하니까 마이너스 3,500원. 그죠? 그럼 8만원에서 3,500원 빼니까 76,500원이다. 답이죠. 그죠? 76,500원.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놨죠. 154쪽에 보면은 거기에 뭐 증가 감소 나와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다. 그죠? 다음 6번. 6번이 바로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다. 그죠? 그 공사 이익 구하는데 공사 도급 금액이 만원이다.
아래 다음과 같다면은 진행 기준에 따른 2년도의 공사이익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1년도부터 1년도에 그 1년도의 공사이익이 얼마냐면은 예상 공사비가 8,000원이고 총 도급 금액이 10,00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2,000원이죠. 그죠? 공사이익이 2,000원인데 요 2,000원 중에서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총 공사비는 8,000원이고 실제는 2,000원이다. 8,000원 분의 2,000원 얼마죠? 500원. 그럼 이제 2년도. 그 2년도 가서 보니까 10,000원에서 7,500원을 빼고 나면은 그 2년도의 공사이익은 2,500원이죠. 그 2,500원에다 마찬가지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2년도의 총 공사비는 7,500원. 실제 공사비는 4,500원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니까 1,000 얼마죠? 500원 나왔네. 요게 누적된 거잖아. 요게 누적되었으니까 마이너스 500원 빼고 나니까 1,000원. 그죠? 그래서 2년도 공사이익은 1,000원이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공사비 구하는 거고, 그 156쪽에 공사 진행 기준 오늘 말씀드렸던 거고, 그 아래 보면은 총 공사비 범위 다 나와 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습니다. 그죠? 건물.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에 대한 토지, 이게 토지죠. 그죠? 이 건물의 공사비라 하는 것은 이 건물 값이라는 거는 이거 다 포함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공사 진행률 계산하는 거. 공사 진행률이라는 거는 요걸 말합니다. 요거 알겠죠? 요걸 진행률이라 이라죠. 그죠? 총 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우리가 진행률이다. 진척도다. 완성도다. 이런 표현합니다. 진행률, 진행률이다. 요 진행률을 구할 때 보세요. 이 공사비 나오잖아. 그죠? 요 총 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나오죠. 그죠? 요 공사비 속에는 요 공사비라는 거는 요거는 안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건물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 땅은 안 들어가지. 그렇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토지는 제외한다. 총 공사비 범위에서 요거는 제외된다. 알았죠? 그 여기 진행률 계산할 때 요 공사비에는 요게 제외되잖아. 그죠? 요걸 말하죠. 요거. 그죠? 요거. 진척도 요거. 알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제외된다. 토지 제외. 요 말입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그거 잠깐 한번 보세요. 총 공사비의 범위 나오죠. 그죠? 범위가 나왔는데 토지의 취득원 총 공사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땅을 사서 건물 짓는다면은 토지 원가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뭐 돈 빌린 이자, 금융 비용이라 합니다. 또 이주대와 관련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수주비 또는 제로비, 노무비, 감가상각비, 운반비, 임차료, 설계비, 기술지원비, 외주가공비, 하자보수비, 보상금, 기타 보험료, 보관료, 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다. 그런데 끝에 토지의 취득원가나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든가 이주대여와 관련한 순이자 비용, 수지비는 진행률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그 위에 말하고 아래 말은 다르잖아. 그죠? 우리 요 건물 지을 때 총공사비라는 거 이게 다 들어가지만은 요거 계산할 때 요거. 요게 말하는 공사비는 요거만 말한다. 요거. 그죠? 요거는 제외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토지 제외되고 그거 줄 거세요. 토지 제외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 비용, 금융 비용 같은 거 그죠? 그 이자 같은 거 제외. 그리고 보니까 또 수주비. 이는 건물 지을 때 우리가 뭐 접대비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요런 거는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그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빌린 이자, 땅 살 때 이자 같은 거, 또 이사 갈 때
그에 관련된 뭐 이주대여와 관련된 여기에 말하자면은 그죠? 내가 땅을 살 때 여기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이주 비용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비용 같은 거, 그에 관련된 이자 비용 같은 거 제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 건물의 총공사비라는 건 다 들어가지만은 요 공사비 하는 말은 다르잖아. 그죠? 요거는 요 공사비라는 거는 요것만 관련돼. 요거. 그죠? 요거. 요기에 대한 요거는 제외된다. 그죠? 토지라든지 거기에 관련 이자라든지 수주비는 제외한다. 알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요거 제외다. 요게 시험에 또 두 번 나왔었죠. 그죠? 요거. 총공사비인데 진행률 계산할 때 제외되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가 그래 우리가 총공사비 하는 거 하고 진행률의 공사비용은 말이 다르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집 지을 때 내가 땅을 사고 이거 건물 지으면 총을 다 들어가잖아. 총공사비. 그래 요게 공사비라는 거는 요것만 들어간다. 요거 건물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건물. 요런 거는 제외된다 그 말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 요래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 비용의 포인트 부분이고 157쪽에는 거기 이제 약간 이제 복습 문제입니다. 그죠? 그 1번 한번 보세요. 1번도 뭐 자주 보던 건데,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현금 판매 가격은 300만 원이다. 현금 받고 팔면은 300만 원이고, 제조 원가는 150만 원이고, 원가는 150만 원이고 현금 판매 가격은 300만 원이고 이걸 할부로 팔면은 할부는 매월 11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30개월이니까 그러면 요 30개월 할부로 팔면은 매월 11만 원씩 30개월이니까 330만 원 되겠죠. 요 조건이다. 그죠? 결국은 요 조건이잖아. 원가 150만 원짜리고 요걸 현금 받고 팔면은 300만 원이고 할부로 팔면은 330만 원이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할부로 팔았다. 이익 얼마고 요래 팔았답니다. 이익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이익 얼마고 원가 150만 원짜리를 요래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익 얼마고 얼마죠? 응? 180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 180이 아니고 장기 할부잖아. 그죠? 거기 보면 1년이 넘죠. 장기가 나오면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요래 안 보고 요래 본다. 요래. 요 금액을 요래 보니까 요걸 요래 파는 걸 보잖아. 그 이익은 얼마? 150만 원 해야 되죠. 그죠? 요게 이익이죠. 이익은 150만 원이다. 그럼 요거 차이는 또 30만 원 생겼잖아. 그죠? 요게 뭐죠? 이자. 요거는 이자로 보는 거죠. 이자. 알겠죠? 요걸 우리는 장부의 이익으로 인식하고, 요거는 이자로 인식한 이자. 알았죠? 요거 이익이고, 장기는 현재 가치니까, 그죠? 요게 이익이고, 요거는 이자입니다. 이자. 요거는 매년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그죠? 이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장부상에 계상하죠. 그죠? 요 30만 원 이자를 그 연 단위로 나누어서 인식한다. 매년 나누어서 인식하잖아. 그죠? 요렇게. 그 방법이 유효이자율법이다. 그 2번은 직접 대응 묻고 있네요. 그죠? 매출 원가. 알겠죠? 3번, 4번 됐고. 똑같은 문제 풀 수 있고 5번 보세요. 5번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기준을 정할 경우에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어느 것이고 진행률 하는 요거를 말한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에 요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 이 말이죠. 요게 진행률을 말합니다. 여기에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 그게 뭐고 방금 제가 토지는 제외, 금융비용도 제외, 이주대여 관련한 순이자 비용도 제외, 접대비도 제외, 하자 보수비는 들어가야 되지.
그죠? 공사비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하자 보수비는 들어간다. 3번 답이다. 이렇게. 그 포함되는 거와 제외되는 거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요래 하면 이제 수입 비용장이다. 그죠? 요 이제 수입 비용에 대한 이제 종합 문제. 요 수입 비용에 대한 이제 문제가 281조부터 나옵니다. 그죠? 교재 보니까 281조. 그 281조 이제 1번부터 그죠? 나와 있는 게 이제 수입 비용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 수입 비용 관련하는 문제가 29문제 나옵니다. 자, 좀 선별해서 볼게요. 보세요. 1번 281조 1번 수익과 비용의 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수익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여 자본이 증가하다. 맞죠? 비용을 인식하면은 반대가 되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이 감소한다. 수익과 비용은 주요 경영활동 이외에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에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도 포함하고, 수익 비용에는 차익 차손도 포함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그 구조적 뭐 설명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수익이다. 수익이라는 거는 이익도 있고 뭐 차익도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게 뭐냐면은 상품 매출 이익이라지. 상품 매출 차익 안 하잖아, 우리. 그죠? 뭐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라 이라지. 그죠? 처분 이익이라 하지. 처분 차익이라 말 안 쓰죠. 그죠? 평가 이익이라 하지. 평가 차익이라 안 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세요. 이게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보험 차익. 이런 건 자주 발생 안 되죠. 그죠?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기는 거지만 이거는 가끔 생깁니다. 그게 비반복적, 비경상적으로 발생되는 보험 차익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걸 말한다. 이거 우리가 보험 차익 이런 거 차익, 이것도 수익 계정이죠. 그죠? 수익이다. 차손. 합병 차손, 합병 차익 이런 거. 회사를 합병하는데 뭐 자주 합병 안 하잖아. 그죠? 가끔 뭐 몇 년 한 평, 그죠? 몇십 년에 한 번 활동 말동이죠. 그죠? 이런 거는 자주 발생, 주요, 이런 거는 말하면 우리가, 그죠? 주된 활동이지만은 이거는 가끔 생기잖아. 그죠? 뭐 합병 차익, 합병 차손, 그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무슨 알겠죠? 그죠? 이런 거는 가끔 생기는, 이것도 물론 수익 계정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 해석할 때 요걸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게 신경 쓸 건 없고 그냥 이익이나 차익도 수익인데 요게 구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 거래고 요거는 가끔 생기는 우리가 차익이라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다음 수익은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은 뭐 한다 그랬죠? 제외한다 그랬잖아 방금. 그죠? 주주가 출연한 거는 제외한다. 그건 수익 회사에서 버리는 돈 아닙니다. 그죠? 제외한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은 이익이라 한다. 맞죠? 수익은 자산이 증가나 부채 감소함으로써 효익이 증가하고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보고할 손익계산을 인식하고, 수익 금액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 할인이나 리베이터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죠? 거기에 매매 할인 리베이터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 그 발생주의란 말이에요. 받았은 거는 현금주의. 받을 대가 아직 안 받은 거죠. 그죠? 그걸 포함한다. 발생기준이다.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다. 그죠?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서로 비슷한 거는 물물교환으로 봅니다. 알겠죠?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거, 요런 거 비슷하잖아. 그죠? 요런 교환은 물물교환으로 봅니다. 서로 바꾼 거. 알겠죠? 그런데 요런 분필하고 지우개를 서로 교환했다. 그죠? 요거는 성격과 가치가 서로 다르잖아. 요거는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겁니다. 서로. 예? 예. 사고 판매한 걸로. 그래서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비슷한 거는 교환 요거는 서로 물물 교환으로 보니까 맞바꿔한 거니까 수익이 발생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격이나 가치가 서로 다른 재화라면은 팔고 산 걸로 보는 겁니다. 팔고 샀으니까 이익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손해볼 수 있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4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수익은 효익의 총 유입액을 포함하고 장기건설공사시에 나타난 손실은 우리가 비용이 발생됐다. 이 손실은 이거잖아. 여기 없잖아. 손실하면은 뭐 재손실, 적시인식 이거 들어가 버리죠. 그죠? 적시인식. 손실은 무조건 적시인식입니다. 적시 인식한다. 알았죠? 그 4번,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공사 진행 기준 문제. 5번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5번. 뭐 간단하다. 그죠? 공사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1년도에 공사 관한 거고, 그 공사 손해가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계약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실제 발생한 공사비는 800만 원이다. 추가 발생으로 예상되는 게 2,300만 원이다. 아래 공사대금 청구액과 해수금 볼 필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한 금액은 3천만 원인데 실제 발생한 금액은 800만 원이고 추가 예상되는 게 2,300만 원이라면은 공사비 예상액이 얼마죠? 3,100만 원이죠. 수익은 3천만 원이고 공사비가 3,100만 원 예상되면 공사 손실이 얼마? 100만 원. 그죠? 반대 100만 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100만 원 발생된다. 다음 뒤로 가서 넘기세요. 똑같은 문제다. 그죠? 8번. 그 8번은 당해 연도의 기초와 기말의 선수임대료와 미수임대료에 대한 개정이다. 단기 중에 임대료 365만 원 현금을 받았다. 발생 기준에 따라 임대료 얼마고. 그럼 이 문제는 이거 딱 보니까 발생 기준 나왔다. 그러면 이거 현금 기준으로 구분하면 되잖아.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이렇게. 현금 받은 게 얼마 있죠? 365만 원. 이거 얼마고 묻고 있고. 박스. 보세요. 선수임대로다. 그죠? 부채가 32만 원이 40원. 부채가 증가됐네. 부채 증가는 뭐죠? 마이너스. 9만 원 빼고 미수임대로는 자산이다. 자산이 증가됐네. 플러스. 결과는 마이너스 3만 원 나왔네. 여기서 빼니까 답이 나와버리잖아. 그죠? 362만 원 답이다. 그죠? 같더라죠. 그죠? 마찬가지 똑같은 거고. 그 다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좀 해오세요. 해와서 다음 시간 제가 질문 받을게요. 그 넘어가서 14번 하나 보세요. 14번. 그 14번 우리 방금 했던 거 그죠? 똑같은 문제. 에어컨을 할부로 팔았다. 10만 원씩 24개월 해소다. 그죠? 원가는 100만 원, 현금 판매가는 180만 원이다. 매출이가 얼마고? 원가는 100만 원. 그죠? 현금 판매 가격은 180만 원이다. 이걸 우리가 할부로 팔았을 때 10만 원씩 24개월 240만 원 팔았다. 요거는 할부, 장기 할부는 뭘 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 이익 얼마? 80만 원. 요걸 물어본다 그랬죠? 이자. 답은 80만 원이다. 그죠? 15번. 우리가 계상한 단기 순이익이 5만 원인데 다음과 같은 착오가 있었다.
정확한 이익이 얼마고? 그 이익은 그죠? 우리 이익은 자산이 증가하면은 이익은 증가한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기억 보세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작아졌다. 부채가 작아졌다는 거는 이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커졌지. 그죠? 무슨 말 알겠죠?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이익은 커졌죠. 커져 있으니까 빼야 되잖아. 마이너스 5,000원. 알았죠? 미지급 비용도 부채가 커져 있다. 이번에는 부채가 커져 있으면은 이익은 줄어들어 있죠. 그죠? 작아져 있다. 작아져 있으니까 더하고 8,000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과하게 계상했다. 크게 계상했다. 그죠? 자산이 커졌으니까 이익도 커져 있죠. 커져 있으니까 빼야 되잖아. 그죠? 3,000원 빼고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작아져 있다. 자산이 작아져 있다는 거는 이익도 작아져 있죠. 이익이 작아져 있으니까 더하고, 그죠? 2,000원 더하고. 이게 이제 정확한 이익이다. 그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니까 52,000원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답이다. 알았죠? 그죠? 다음 18번.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 이자 수익은 유효자율법을 적용한다. 배당금 수익은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맞죠. 로열티 수익은 그 계약의 실질에 따라서 발생일에 따라 인식하고, 용역은 완성 기준이다. 여기 용역하면은 진행 기준이죠. 그죠? 틀렸다. 재화의 판매는 수익의 판매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 19번 문제는 그냥 참고 정도로 보세요. 퇴직급여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부채가 700만 원이고 단기 근무원가가 250만 원이다. 이때 할인율이 10%라면 퇴직급여 비용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2001년도에 근무원가 250만 원 있죠. 그죠? 그 250만 원에다가 퇴직급여 부채 700만 원에다가 할인율 10% 하면 70만 원이죠. 700만 원에 10%하면 70만 원. 그 70만 원과 250만 원 더하면은 320만 원. 20번. 상품권을 발행했다. 액면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5% 할인하여 95만 원에 팔았다. 분개 한번 해봐라 이랬네요. 그죠? 상품권 분개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는 간평 문제지만은 뭐 분개 한번 해봐라. 팔았다 그랬잖아. 그죠? 그 100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다. 95만 원에 팔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돈을 얼마 받았죠? 100만 원 받았죠. 상품권은 우리가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상품권 해도 되고 선수금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액면 선수금 상품권 또는 선수금 100만 원 그죠? 할인 받았죠. 그죠? 할인 상품권 할인 받았다. 상품권 할인받은 거 5%, 5만 원. 나머지는 현금 받았다. 현금 95만 원. 이걸 이제 장부에 표시할 때는 요걸 대변에 가져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상품권을 우리가 상품권 100만 원이다 하면은 여기 이제 할인 5만 원 빼고 나서 95만 원 요렇게 표시합니다. 요거 대신 선수금이 돼 있잖아. 그죠? 그 선수금하고 2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2번. 요래 표시 요래 묻고 있다. 요거. 상품권, 선수금, 할인 95만 원 이렇게. 상품권 또는 선수금이랍니다. 다음에 거기에 뭐 공사이익 구하는 걸 여러분 다 알겠고 21번 공사 건설 공사다. 그죠? 1차 연도 인식할 공사이익을 계산할 때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대금 청구액과 회수액은 공사이익 계산할 때 아무 관련 없다. 공사 원가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5번 답이다. 그죠? 청구액과 회수액은 필요 없다.
22번과 23번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24번 그거는 이제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24번 원가 75만 3만 5천 원짜리를 105만 원에 팔았다. 이 문제는 원가 73만 5천 원짜리를 이걸 팔았다. 팔았는데 105만 원에 팔았다. 팔고 요 대금 회수는 15만 원 현금 받고 105만 원 중에서 현금 15만 원 받고 나머지는 매년 30만 원씩 매년 30만 원씩 3번 받기로 했다. 그죠? 3번. 그 매년 받는 거는 연금 hen가 계수잖아. 그죠? 2.4869 요거잖아. 요게 얼마냐 하면은 326 34 12 하니까 얼마죠? 747 74607입니까? 2, 3은 6 3, 4, 12 3은 74607 70만 6,070이다. 그죠? 현재 가치 요래 팔았잖아. 그 묻는 말이 지금 뭐를 묻고 있죠? 보세요. 매출이 얼마고 그럼 결국 팔았는 게 얼마에 팔은 거죠? 요거 두 개 다 얼마에 팔았죠? 8, 9, 6, 070에 팔았잖아. 그죠? 73만 5천 원짜리를 결국 요래 팔은 거잖아. 얼마 이익 받느냐? 빼면 되죠. 빼면은 얼마? 161070 나오겠네요. 그죠? 161070. 그렇죠. 매출액 얼마냐 하면 요거 896070 매출액이고 매출 채권 얼마고 하면 요거. 그죠? 요거는 매출 채권 못 받은 거잖아. 앞으로 받을 돈이죠. 요거는 받은 돈이고 외상값. 요거는 총 매출액이다. 요거 차이는 이익. 뭐를 묻느냐에 따라 답을 달리줘야 되겠죠. 그죠? 요걸 묻느냐, 그죠? 이익을 묻느냐, 그죠? 항상 묻는 말, 알겠죠? 묻는 말을 잘 보시고. 25는 똑같은 겁니다. 넘겨서 27번 하나 보세요. 그 27번 문제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회수기준법이라 하는 건데, 할부 회수기준법인데, 그냥 요거는 뭐 식이 없고 문제를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할부 27번 문제죠. 그죠? 1년도에는 120만 원 팔았고 2년도에는 150만 원에 팔았다. 그죠? 돈을 받았죠. 회수했고 이익률은 30% 40%다. 그럼 묻는 말이 2년도에 실현된 매출이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그럼 2년도에 실현된 거는 돈 들어간 거잖아. 그죠? 2년도에 돈 들어간 거는 50만 원 들어왔죠? 60만 원 들어왔죠? 들어간 거. 그럼 50만 원을 언제 팔은 거죠? 1년도 거잖아. 1년도는 이익률이 몇 프로? 30%짜리고 60만 원은 2년도 팔은 거니까 2년도는 이익률이 몇 프로죠? 40%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15만 원과 24만 원 더하니까 39만 원이다. 그죠? 돈 돌아오는 거. 이익률. 60만 원은, 50만 원은 1년도 거니까 30%고 이익률이 60만 원 2년도니까 40%짜리잖아. 그죠? 알겠죠? 다음 28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나 용료의 재화나 자산의 상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측정하고 할부 판매의 경우에 그 공정가치는 명목가의 현재가치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가의 차이가 현금 회수기간에 걸쳐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재화의 소에 따른 이용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판매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 소개에서 통상적 획算 정도의 통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한다. 설치 및 검사 조건 판매는 구매자가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인식한다.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하거나 재화가 인도되고 나서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번, 5번은 1번, 4번, 5번은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2번, 3번 다시 보세요. 조금 문장이 좀 답하기 어렵네. 그죠? 2번, 3번 보세요. 할부 판매의 경우에 공정가치는 명목가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고, 맞죠? 공정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 그게 이자잖아. 그죠? 이자는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현금 회수기간에 걸쳐서 기간 경과에 따라서 이자 수익, 그 말하고 그 말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현금 회수기간에 걸쳐서 이자 수익, 기간 경과에 따라, 여기 원래는 원래 법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서 하거든요. 기간 경과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건 항상 언제 기준해야 되죠? 12월 말 기준이잖아. 그죠? 요날 기준. 요걸 우리가 요날까지다. 그죠? 12월 말까지다. 기간 경과라 하기도 하고, 요날까지 인식한다. 발생 기준이라 하기도 하고, 요날까지. 그죠? 예. 그리고 요거 공사, 그죠? 요날까지 진행 기준이라 하죠. 이 말이 전부 요날 기준이라고, 요날. 알겠죠? 12월 말까지 인식한다. 우리는 요거는 내년에 인식하잖아요. 요건 내년 거고, 올해 건 항상 요거 인식하는 겁니다. 금년에 올해 항상 금년 거 요날까지만 인식한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현금 회수 기간이 그 말이 조금 걸리네. 그죠? 요게 우리 시험 나오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건데, 현금 회수 기간이 일단 우리가 기간 경과, 정확한 표현은 요겁니다. 요 말인데, 기간 경과라는 걸 12월 말까지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 말을 거기 보니까 현금 회수기간 요걸 요래 볼 거냐 달리 볼 거냐 달라고 약간 애매하다. 그죠? 3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재화의 소요에 따른 이용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넘어갔다. 그 재화의 모든 게 팔았다는 이 말이잖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재화에 대한 위험,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요 물건,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하면 분실할 수도 있잖아. 그죠? 분실. 그죠? 요런 말하면은 위험.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요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죠? 건물 같은 거, 그죠? 화재가 날 수도 있다. 요런 말하면은 위험도 있고,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수익을 임대로 받잖아. 그죠?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이거 내 거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 내 거. 내 재화, 내가 소유했다는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넘어갔다. A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다. 여기 이전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팔았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나는 A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우리는 요 재화에 대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전부 그 구매자에게 넘어갔다는 말은 팔았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권리 의무가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전되었다면은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통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한다. 그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네. 그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건 요게 팔았지만은 권리 의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판매라는 거는 요 물건에 대한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야 된다. 요 권리 의무가 전부 구매자에 넘어가야 된다. 그죠? 요 사람은 다 넘어가는 거죠. 그죠? 요게 판매인데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면은 판매를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3번 표현이 좀 잘못됐겠네. 예, 저도 문제를. 번 28번하고 3번이 정확하네. 그죠? 그래서 요거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된다. 3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은 현금 회수 기간이니까 결국은 말하자면은
기간 경과를 요거는 뭐, 그죠? 요 날까지 받는 게 기간 경과. 요 12월 말까지 기간 경과를 받네, 그죠? 요걸 현금 회수기가 말 같은 말로 봤다, 그죠? 정확한 표현은 기간 경과입니다. 12월 말까지 인식한다는 이런 뜻인데, 요 말을 좀 바꿔놨네, 그죠? 예, 그 3번 통상적인 말하자면은 그죠? 권리 행사를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모든 권리 행사가 넘어가야 된다. 알았죠? 29번은 인과관계, 직접 대응이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 찾으면 되잖아. 그죠? 인과관계 하면은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그 매출원가 없으니까 4번이 맞죠. 그 다음 그게 26번. 그 26번에서는 우리 요거 하나 보고 가야 되죠. 수익과 비용이다. 요 수익과 비용에서 요 비용의 구분. 요 비용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준다. 비용 항목을 우리가 열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성격별이 있고, 하나는 기능별 구분이 있다. 그죠? 분류라 그러죠. 성격별 분류법이라 하기도 하고, 기능별 분류법이라 하기도 하고, 요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매출 원가를 나타낸다 그래서 매출 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는 계정광고별로 뭐 잡비, 소모품비, 광고료 이런 식으로 계정과목 성격별로 표시한 거. 일반적으로 이거죠. 이건데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요래해도 되고 요걸 갖다가 묶음을 한다 그랬죠. 그죠? 현지에서 사올 때 돈이 얼마 들어갔고, 요걸 운송하면서 또 돈이 얼마 들어갔고, 보관하면서 얼마 들어갔다. 요렇게 묶음을 나타내야 된다. 그죠? 요걸 우리가 기능별이다. 요래 했을 경우는 여기에 들어간 요걸 또 다시 또 구분해야 되죠. 잡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광고료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잡비가 얼마, 소모품비 얼마, 광고료 얼마, 이렇게. 잡비, 소모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는 성격별로 다시 또 뭐 해야 된다? 재분류하여야 한다. 요것보다 요게 더 복잡다. 그죠? 요게 더 복잡지만은 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죠?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둘 다 인정한다. 요거 26번. 26번 비용의 분류와 표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비용은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할 수 있고, 성격별은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 등등 구분한 것. 기능별 표시 방법은 매출원가를 나타내는 게 기능별이다. 간단하게 하다 매출원가 나오면 무조건 기능별이다. 그래 보세요. 매출원가, 물류비, 관리비,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묶음별로 나타낸 거. 이게 기능별이다. 성격별 표시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원가 나왔다. 매출원가 나오면 뭐야? 무슨 기능이 뭐죠? 매출원가 표시하는 건 항상 뭐다? 기능별입니다. 4번은 틀렸고, 기능별에서는 매출원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그죠? 그 항상 매출원가 중간에 뭐 매출원가를 나타내는 게 나오면은 항상 그거는 뭐다? 기능별이다. 알았죠? 4번이 틀렸다. 이상 요래에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 예.